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3월 저점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양지수가 오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도 매수에 동참을 해주면서 210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로 현재 4% 이상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해주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 또 시총상위주 대부분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기업 이슈 있는 종목들의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SK바이오팜의 상장 기대감으로 SK그룹주들이 오늘도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와 우선주, SK증권과 우선주, 그리고 SK케미칼 우선주까지 오늘 장 초반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두산인프라코어도 매각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반면 오늘 클로로퀸이 미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이 취소가 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관련주들 약세 보이고 있고요. 또 인버스 상품들도 약세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주챔쇼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어떤 것이든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개장한 이후에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데 자, 네. 오늘장 분위기 한번 먼저 짚어볼까요? 일단 너무 순수하게 시장을 바라보지 말자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시장이 빠지다가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지금 매수에 또 가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우려가 되는데요. 지난 2월 달에도 그랬습니다. 2월 말에 시장이 한번 빠지다가 다시 올라오고 다시 크게 빠지면서 3월 달 큰 하락세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지금 바닥을 잡았다라고 우리가 확신하기는 이르고요. 연준에서 지금 회사채를 개별 매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 사실 이제 식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솔직히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제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건지 코로나와 돈으로 싸우려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돌연변이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고 그 돌연변이의 감염 속도가 10배 정도 빠르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빠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만큼 저는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요.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시 충격이야 바로 회복을 하는 것은 제가 지난 3월 달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회복이야 될 거지만은 그 이후가 더 걱정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어제 패닉 장세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패닉 셀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점을 깨면서 계속 밑으로 빠지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4.7%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7% 가깝게 넘게 또 빠져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반발세 나오는 것은요. 역시 저는 개인들의 또 추가 매수 자금들, 바닥을 잡았다라는 자금들 그리고 야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매수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반등세 저는 진행이 되는 걸 보고 그때 사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야지만이 우리가 상승을 한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은 매수에 가담하는 것은 섣부르다 생각이 들고요. 현금화하지 못한 종목들이 있다면은 지금 이런 반등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비중을 줄여 놓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하락 멈추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순수하게 시장을 보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는요.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딱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버는 자와 돈을 잃는 자. 특히 말하면 세력과 개인 투자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세력들 지금 안 사고 있잖아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큰 손들 안 사고 있고 돈을 오히려 채권 쪽으로 돈을 많이 모셔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주식을 안 살까? 왜 개인들이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하게끔 놔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순수하게 바라본다면은 우리 돈 벌어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우리가 부정적으로 약간 의심을 한번 해본다면은 뭔가
약을 발라놓은, 뭔가 지금은 달달한 설탕을 발라놓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미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 이 시장이 지금 반등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순수하게 믿고 따라갔다가는 잘못하면 독약을 먹게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 4월부터 현금화하자라는 전략을 계속 드렸고요. 오늘 어제는 10% 이상 빠지는 종목들이 거의 180 종목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보시게 되면 10% 이상 올라오는 종목이 30 종목밖에 안 됩니다. 시장이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서도 역시나 우선주들이 또 역시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역시나 시장의 재료가 떨어졌기 때문에 올릴 만한 종목들이 없다. 그리고 뭐 SK 아까 전에 증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SK 공모주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옛말 예스톡담에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빈깡통이 요란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요란하지 않았다면 빈깡통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요란하다 보니까 빈깡통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너무 요란 법석을 떨 때는 매수에 하지 않고 관심을 아예 꺼버리는, 관심밖에 내둬 놓는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SK증권이라든가 SK 관련주 지금 급등했을 때 잘 매도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하락을 만회하는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시장이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상승세가 지속이 되지 않는다면 이번 주는 매매를 조금 쉬어가도 괜찮다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역시나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된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돌이 안전해 보인다고 해서 바로 점프해버리게 되면은 그 돌이 아니었을 경우에 크게 다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시장이 바닥을 잡았다고 볼 수는 없다.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장은 개인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한 반등세를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금요일까지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신규 매수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현금화 전략 강조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오늘장도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님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하나하나 꼼꼼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제가 현대건설을 38,100원에 100%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때 옛날에 그 예약 매수를 해가지고 취소를 못 해가지고 그게 42,000원에 잡혔었거든요. 42,000원에 잡혀가지고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 물타기를 했었어요. 물타기를 해가지고 38,100원 됐는데 지금 무지하게 좀 불안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되는 건지 방향이 어떻게 설정을 못하겠어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문희님 멘토님께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네, 시청자님 현대건설 지금 스튜디오에서 전화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네, 현대건설 38,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0%라고 하십니다. 그럼 바로 대응법 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현대건설 38,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0%라고 하시는데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제가 그 42,000원에 샀었는데 네. 매도를 빨리 단가를 낮춰가지고 매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수량도 많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지. 네. 일단 그 예약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됐고 이런 자초지종은 제가 들어봤는데 좋은 이야기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돈을 함부로 지금 다뤘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제 돈은 아니지만 시청자님 돈이지만 그래도 시청자님이 돈 소중한 거잖아요. 남의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시청자님께서 조금 더 내 돈에 대한 소중감을 느끼셨다면 그런 실수를 좀 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실수록 더 오히려 제 살 깎아먹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해서 내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에도 대응 전략을 짜기 전에 저는 이제 다른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 현대건설이 어떻고요, 가격이 어떻고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데 저는 지금 시청자님의 투자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거 안 하고 이제 뭐 이거 잘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만하실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그렇다는 말은 이게 왜 잘못됐는지도 아셔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우셔야 다음번에 응용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다른 전문가들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난 잘못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짚어놓고 이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는 스타일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주식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뭐 했다 안 했다 해가지고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요, 매수와 매도에 대한 그 기본적인 도구 사용은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HTS 사용법부터 제대로 익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예, 예약 주문 넣었다가 취소가 잘 안 되고 취소가 잘 안 돼가지고 어벙벙하게 이렇게 사버리게 되면 100% 되고 또 추가 매수하고 아이고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도 엑셀이 어딘지 알아야 되는데 엑셀 밟는다고 했는데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아이고 차가 섰다 어떡하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고 브레이크인 줄 알고 있는데 엑셀 밟았는데 사람 쳤번네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그 작동법이라든가 그 조작법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비중 100% 들어간 것도 굉장히 조금 불안하다 생각이 들고요. 조작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만 원 이하로 그냥 매수 매도를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다 잃는다 생각하고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매수 매도를 그냥 단타든 장기 투자든 그냥 다 잃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완전히 100만 원 다 갖다 버린다 생각하고 경험을 쌓는 거예요. 100만 원치만큼의 경험을 내가 무조건 쌓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매수도 해보고 매도도 해보고 빨리 팔아보고 빨리 사보고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실력이 어느 정도 조금 쌓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뭐 매수 주문이라든가 매도 주문이 실수로 인해서 이런 일들을 좀 막을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실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조금 막아내기 위해서는 소액으로 조금 연습을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뭐 탈출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탈출이 좀 힘들다라고 봅니다. 매수가가 별로 안 높은 거 아니에요 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건설은 저는 장기 우하향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밑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길 기업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현대건설이라는 기업의 특징상 한번 뛰어오를 수 있는 게 남북 경협주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남북 경협 분위기는 좀 안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남북 경협주를 접근할 때는 사놓고 분할 매수로 천천히 떨어질 때마다 사놓으면은 남북 경협 이야기 좋아질 때 또 급등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남북 경협이 약간 무르익어서 올라와 있는 가격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떨어지고 난 다음에 또 남북 경협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지고 험악스러워지면 질수록 주가가 떨어질 텐데 100%니까 추가 매수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이런 거는 전문가랑 전화해도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 좋은 조건들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비중을 빨리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반등이 나와준다면 지금 저는 시장이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 더 빠지지 않고 여기 32,000원짜리에서 지지가 되어서 올라와 준다면은 전 손실을 좀 각오하시고 35,000원대에서 비중을 80% 이상을 줄이자라는 이야기 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제가 35,000원 정도 오면은 뭐 전부 매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부 매도하셔도 좋고요. 예. 전부 매도하신다면 최고의 방법이 될 거고요. 네, 전부 그래, 매도가 조금 하려고요. 힘들다고 한다면은 그냥 80% 정도 매도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 32,000원이 지지가 안 된다면은 전부 매도하겠다라는 마음을 32,000원대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네, 손실이 좀 나겠지만 그래도 뭐 내가 실수한 거기 때문에 뼈 아픈 고통을 느끼고 다음번엔 이렇게 안 하겠다고 이를 악무시면은 앞으로 괜찮아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35,000원 가격대가 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올 수 있는 가격대는 되는 것 같습니까? 뭐 한 100년 들고 가면 언젠가 한번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35,000원이요? 네, 언젠가는 오겠죠. 그러니까 안 온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절대로 주식이라는 건 언제 오겠다, 뭐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35,000원이 내일 당장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100년 뒤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가격대를 잘 정해놓고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데 지금 35,000원이 올까요? 하면 32,000원 내려갈 때 못 팝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 32,000원 미련 때문에. 무너지면은 32,000원 무너지면은 그냥 전부 과감하게 그냥 매도에다가, 예. 포기하시는 게 좋다 이 말인 거죠. 왜냐하면 시간도 예. 아끼시고 다시 심기일전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다른 투자 방법으로 제대로 투자하시고 이제 실수 안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현대건설 잘 나오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앞으로 투자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 손절할 줄도 알아야 된다. 내가 아닐 때는 물러설 줄도 알아야 다음이 있는 거잖아요. 저가 인정합니다, 그거.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32,000원 무너질 때 그냥 35,000원까지 네가 다음에 100년 뒤든 10년 뒤든 내일이든 올라가더라도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하고 32,000원 손절 의견 드리고 안 무너진다면은 35,000원에서 전량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예, 예. 네. 네, 소장님 비중이 일단 100%니까 비중을 일단 많이 줄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32,000이 지지 받을 경우에는 35,000원대에서 매도를 하시고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 가격대에서 모두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다음번에는 수익 내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JW 중이세요. 네네, JW 중에 30%. 30%요? 예, 예.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43,200원, 예. 43,200원에 30%요? 예, 예, 예.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45,000원까지 찍었는데. 네. 그때 내가 못 팔았어, 예. 아, 그래, 지금 이거 뭐, 그때까지 앞으로 괜찮겠나. 지금 네. 뭐 결정해야 되나 싶어 한 물어보려고. 네네, 알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의 주가 좀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예. 네, 전문가님, JW 중에 제약을 43,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수익 날 때 이번에 한번 못 파셨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익 낼 때 못 판 게 아니라 안 판 거예요. 정확하게 그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안 예, 파신 맞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예, 맞습니다. 왜 못 파냐면요. 너무 올라온 자리에서 사버리니까 우리가 너무 고가에 사버리니까는 더 가겠지 싶다가도 빠지게 되면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안 되는 매수가를 잡으신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뭐 사과를 들고 있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사과를 내가 1,000원에 들고 있는데 이게 9,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어느 정도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유, 몇 년을 기다려가지고. 뭐 몇 년을 기다렸든 안 기다렸든 1,000원짜리를 9,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더 올라가네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쓸까요? 아니면 내가 미련 없이 좀 매도할 수 있을 정도로 9배니까 좀 만족이 될까요? 어느 정도 만족이 되겠죠, 그죠? 근데 1,000원부터 9,000원까지 올라가는 걸 바라만 보고 있던 옆에 있던 사람이 9,000원에 사가지고 9,200원까지 올라가면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옆 사람은 9배 벌었는데 나는 지금 200원 벌었어. 아,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이 고가에 매수한다라는 것과 고가에 이렇게 들고 있다라는 것은요, 사람의 심리적으로 이거는 주식의 고수라고 하더라도 마인드가 정말로 이렇게 심기일전이 잘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매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고가 지금 차트 보고 계세요? 예, 예,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고 계시면 이렇게 거래량 붙으면서 엄청나게 급등한 종목들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종목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웬만큼의 그 마인드로 들어와가지고는 절대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예,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런 자리는 매수를 하지 말고 쳐다를 보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는 위험하기도 하고 매도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손절도 잘 안 되기도 하고 추가 매수도 잘 안 되고 반응 대응이 안 돼요. 이런 거는. 맞습니다. 예, 예. 예, 이번에 이제 겪어보셨죠, 그죠? 예, 예, 맞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 안 할 거예요. 예, 이렇게 예. 지금 차트 이거 있잖아요. 예, 요렇게 생긴 차트들 되게 많거든요. 예. 지금 그 방송 지금 도중에 지금 혹시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HTS 감. 다른 거 쓰세요? 예, 예. 어쨌든 그 뭐 사진기 있으면 이 사진을 좀 찍어놨으면 좋겠어요. 사진 찍어놓고 다시는 지금 다시 보기 된다고 하네요. 다시 보기 되니까 요런 차트 있잖아요. 예. 종목이 뭐가 됐든 기업이 뭐가 됐든 누가 좋다고 하든 간에 이런 차트 모양을 바라보게 되면은 매수를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거 매수할 때는 어떻게 매수하면 되냐면은 한 달이나 2달 정도 기다리면 가격이 지금처럼 뚝뚝뚝뚝 떨어져요. 예. 그러면 비싸게 사는 게 나을까요? 싸게 사는 게 나을까요? 사실상 낫죠. 그러면 우리가 싸게 살 수 있을 정도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올라간다고 덜컥 사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는데 안 기다리니까 비싸게 매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예. 이번에 뭐가 잘못됐는지 확 이해가 됩니까? 너무 고가에서. 너무 고가에 샀고 내가 마인드 조절이 안 되는 데서 너무 수준 높은 곳에 들어갔구나라는 게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대응 전략을 드린다고 해도 그 잘 대응하실지 저도 조금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대응이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게 다 맞을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눈으로 보면서 아 지금이 추가 매수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뭐 차트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측만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얼마나 대응 잘할지는 저도 미지수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36,600원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무너지면 비중이 좀 많네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시면 오늘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아, 오늘에? 네, 왜냐하면 이게 반등이 예.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한 번쯤은. 예, 근데 이게 내려가게 되면 비중이 너무 많아서 뭐 추가 매수도 안 되고 대응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꼼짝을 못 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손절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전체 손절하면 너무 힘들어요.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맞아요. 3분의 1이라든가 한 절반 정도 있잖아요. 예, 예.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를 여기 39,400원 여기 진행 중인데 예, 여기서 예. 손절을 조금 약간 예. 비중을 덜어내는 건 어떨까? 아플 거긴 하지만 그래 덜 아프잖아요. 예, 조금만. 10대 맞을 거 5대만 맞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한 절반 정도만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내려가게 예. 되면은 저기 3만 원 이하 있잖아요. 3만 원 이하에서 지금 매도가 되면은 매도를 하시면은 가능한 거예요. 3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을 때 탈출이 됩니다. 그까지 들어오겠습니까?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건 3만 원이나까지 내려가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너무 고가에 사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내려간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다 손절할 필요는 없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지켜봐야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제가 매일매일 보면서 시청자님한테 연락해서 전화번호 막 눌려가지고 아이고 시장을 파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 한 번의 아쉬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혹시나 3만 원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매도한 물량만큼 다시 추가 매수를 네. 하시는데 네. 하시기 전에 전화를 주세요. 아, 예, 예. 전화를 주셔가지고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좀 더 네. 기다립시다 아니면 빨리 예, 하세요 예. 이렇게 전략을 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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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여기서 반등 나오게 되면은 41,000원 이상에서 그냥 바로 다 정리하자는 의견 드릴게요. 예, 예,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네, 너무 좀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셔서 대응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9,400원대에서 비중 절반 정도로 줄여주시고 추가 매수는 3만 원 이하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가가 3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셔서 추가 매수 여부 들어보시고요. 반등이 나오면 4만 1,000원에서 매도하시라는 전략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SNK요. 네, SNK 매수가랑 비중은요? 21,900원에 15%? 네, 21,900원에 15%요? 예. 네, 이번에 막 고배당 얘기 나오면서 그때 매수하신 거예요? 예. 네네. 어제 25% 넘게 빠져서 걱정이실 것 네, 같은데 네, 네, 어떤 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이걸 그냥 들고 가도 이 회사 자체가 계속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네네. 배당받는 종목은 제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네. 대응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SNK 21,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이신데 계속 가지고 가도 되나요? 이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교문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 아저씨들이 항상 이렇게 뭐 위인전기하고 백과사전하고 네. 이런 거 막 쫙 펼쳐놓고 네. 애들한테 계약서를 받더라고요. 그래요? 예, 뭐막그 책이 뭐 한 다 해서 정가로 봤을 때 한 79,000원 같은데 뭐 한 3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서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네네. 저도 이제 어릴 때 책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으니까 네네. 그 책을 사가지고 계약서를 들고 엄마한테 갔다가 뺨따구를 맞았거든요. 왜 그런 걸 하고 왔냐 해서 그 네. 어머니랑 같이 가가지고 또 사기를 당했다 찍고 뭐 거기서 싸우고 온 그런데 그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었어요. 네네네. 아마 여기 지금 유튜브 시청자분들 다 연세가 좀 있으시다면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밖에서 그렇게 사기를 당해서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렇게 사기를 당해서 들어오면은 보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시청자님 어떨 것 같아요? 자녀가 그렇게 해왔다, 어디서 나가서 사기를 당하고 왔다 하면 화가 마음이 나겠죠. 어때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겠죠. 예,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죠? 뭐 물론 뭐 자녀가 아니더라도 친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아이고 바보야, 왜 그랬니? 이렇게 그죠? 그러잖아요. 지금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그냥 남이고 아무 상관없으면은 그냥 대응 전략만 주면 되는데 지금 SNK한테 사기 당한 거예요.
이게 SNK가 대놓고 사기친 건 아니지만 고배당을 주겠다고 주가가 엄청 급등했잖아요. 네. 이 급등을 한 게 고배당을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들고 있던 주주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왜냐하면 싸게 들고 있었기 때문에 희소식이지만은 이렇게 비싸게 매수하시게 되면 당한 거예요, 그냥. 주식은 항상 가격을 좀 생각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가격을 좀 생각을 하자. 항상 매수를 싸게 하는 게 좋은 거지, 좋다고 하는 종목을 비싸게 사면 그거 아무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자동차로 치면 소나타가 좋나요? 에쿠스가 좋나요? 저랑. 아니면 우리 마티즈가 좋나요? 티코가 좋을까요? 아니면 그랜저가 좋을까요? 자, 티코가 좋을까? 그랜저가 좋을까? 그랜저가 좋죠. 그랜저가 좋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랜저가 당연히 좋을 거예요. 근데 가격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티코가 가격대가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랜저가 예를 들어서 뭐 6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가 좋은가 생각했을 때 가격을 생각을 해서 나한테 필요한 걸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SNK도 이것도 지금 배당주를 처음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급등주를 처음 하신 거예요. 배당주를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급등주를 처음 해요. 왜냐하면 배당은 주식에 들어가 있는 모든 종목들이 배당을 합니다. 안 하는 배당주도 있지만은 주식은 일단 배당을 기본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급등주에 속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한번 내가 경험했구나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다시 올라오기까지는 저는 시간 많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얘가 배당을 많이 주겠다라는 이슈로 잠기 급등을 한 거지, 회사가 앞으로 뭐 발전 가능성, 미래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엄청나게 급등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다 생각을 해요. 단기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 역시 일단 연말 정도까지는 들고 가봐야 되지 않을까. 연말에 또 배당 소식이 또 들려오면은 그때 또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그때는 조금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시장은 뉴스로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님 21,000원에 여기 사실 때 생각해보면 만원대 사가지고 들고 있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 뉴스가 나왔을 때 2배 수익이 나는 건데 배당이고 뭐고 빨리 매도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 사게 되면 항상 비싸게 사기당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식을 할 때 뭐 정말로 사기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렇게 당한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으면서 하신다면은 이런 자리에 안 사게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순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가에 사셨는데 그게 너무 제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지금 배당일이 오늘이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까지 원래 이제 이런 배당 그 종목 같은 게 오늘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여기를 보니까 어제에 팔아도 되는 거였는지. 그게 다 일정이 다 있어요. 언제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준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16일이 네네. 기준이라고 하니까 오늘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까지 그래요? 들고 있어야 배당을 주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당 받으려다가 손실이 더 크잖아요. 그죠? 예. 배당 그 몇백 원 받으려고, 몇천 원 받으려고 지금 손실이 이렇게까지 얼마나 빠지고. 커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 네네. 네,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이거는 15,000원대 있잖아요. 네. 15,000원대까지 이렇게 또 내려갈 수 있는데요. 내려가게 되고 혹시나 시장이 안 좋으면 이거 하면 12,000원, 11,0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때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SNK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저점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12,000원대 추가 매수할지는 그때 시장 보고 방송 보시면서 제가 시장이 저점을 잡았습니다라고 조언을 드릴 때 그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고, 지금은 연말까지 일단 좀 들고 가보자. 들고 가가지고 본전에라도 일단은 정리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배당주에 속지 말자라는 의견을 다른 시청자님들도 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SNK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연말까지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2,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시장 흐름 보시면서 추가 매수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이번 주에도 세미나 일정이 있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에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오후 7시에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아래 나오는 이런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가지고 오늘도 배우시고 이번 주 일요일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 초보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시장이 좋아 보이나요? 저는 전혀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주식뿐만 아니라 경제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봤을 때 모든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가 가장 큰 고점이 고점이 되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지수상 고점이 아니라 경제의 고점이 아닌가. 그러면은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팔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살 수 있는 거고 개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건데 그 파는 사람들은 바보인 건가? 외국인과 기관들은 바보라서 지금 여러분들께 물량을 넘겨주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누가 더 어리석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누가 더 현명한지를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현명함 저는 역시 인내심과 기다림에서 나온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저는 그렇게까지 들뜰 필요는 없다.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이 거품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예 포기해버리고 있거든요. 그냥 개인 투자자들에게 양보 한번 해보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벌써 패닉 장세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굉장히 우려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 화요일에 들어오셔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가시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도 또 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전체 분위기를 제가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시장 전망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주 세미나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듣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튜브 댓글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몇 분을 선정해서 상담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롯데쇼핑인데요. 롯데쇼핑은 93,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는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늘 현금화해라라고 이렇게 늘 강조했던 이유가요. 시장은 올라가도 이렇게 종목 잘못 잡으면 고생하는 게 지금 같은 시장이에요. 3월 달은 시장도 올라가고 종목도 올라가고였다면요. 4월 달부터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매수를 잘못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이번에 매도 잘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추가 매수는 섣부르다. 뭐 모든 종목 다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추가 매수 의견 들어오면 전부 다 저는 NO라고 말씀드릴 건데요.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 이번 주 상승세가 나오는 걸 보고 그때 하는 게 좋은데 상승세 나오면 추가 매수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본전 정리하시고요. 빠지게 된다면은 7만 원이나 뭐 전저점을 만약에 무너뜨린다면 55,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계획을 짜시는 것이 좋다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아직 이르다는 이야기 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은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는 7,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라고 하시는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온전히 빠져나온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역시 마스크 테마주거든요. 이 테마주로 이렇게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안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폐가망신이라는 이야기가 테마주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테마주는 웬만하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만 다음번에는 경각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지금 당장에 마스크 뭐 다시 또 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대란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아직은 않고요. 뭐 겨울에 2차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또 마스크 품절 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때 급등하지 않을까? 그럼 그때까지는 빠진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역시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 반등 시 그냥 7,000원대나 7,500원대 그냥 매도하시는 것을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반등 시 7,500원에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애경산업인데요. 38,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이신데 이분도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비중이 5%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지금 애경산업도 사실 뭐 아시아나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뭐 좋은 호재들이 아직까지 발생은 되고 있지 않고요. 바닥에서 뭐 단타적으로 잡아봐도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이렇게 장기로 들고 갔을 때 좋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5% 비중이기 때문에요. 시장이 혹시나 지난번처럼 충격을 주면은 회사가 괜찮기 때문이 아니라 가격 메리트가 좋기 때문에 한번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그런 가격 메리트를 느낄 자리는 전저점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000원 자리 정도쯤 되면은 추가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8,000원 오면 다시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8,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이신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더 사서 매수가 낮출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5%가 되게 많네요. 이 네. 5% 계좌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종목 수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이러면은 사실 투자에서는 좋은 뭐 반응 나오기 힘들어요.
투자할 때 적정 비율은요, 한 종목당 한 20%로 보시면 되고요. 20%씩 5개 정도 들고 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현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5%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다행일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 뭐 보시다시피 가격 괴리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엔 너무 부담이다 생각이 들고요. 장기 투자하시려거든 지금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는 걸 보고 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더 사서 추가 매수가를 낮출까요? 라고 하는 것을 한 1년 정도 지켜보면서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 조금 더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경제가 바닥을 잡는지 경제가 무너지는지를 보고 대응하자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경제와 시장 흐름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댓글 상담 일단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오늘은 저는 좀 나이도 많고 그런데 네. 텔레비 우연히 보다가 주식을 옛날에 하다 안 하다 했는데 네, MC넥스를 34,200원에 70%를 샀거든요. 네, 네. 근데 어저께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그냥 팔고 나와야 되나 네네. 기다려야 되나 그래가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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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비중도 좀 많으셔가지고 더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그게 텔레비 뭐 이렇게 추천하시는데 그게 뭐 자동차 카메라도 뭐 어떠고 그래갖고 좋다고 그래갖고 네. 그냥 좀 먹어보려고 샀는데 네. 좀 수익을 보려고 샀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네네. 어젯밤에 잠을 조금밖에 못 잤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걱정이 엄청 네. 되시는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여쭤봐 네.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MC넥스 34,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네. 70%인데 이제 어제 하도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뭐 초보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어제처럼 빠지는 것을 처음 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겪어봤을 때 이제 깜짝 놀랐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금화하는 것은 올라올 때 하는 거라고 제가 강조를 하니까는 올라올 때는 투자를 해야지 무슨 소리냐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떨어질 때 현금화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거. 제가 강조를 몇 번 해도 안 돼요, 그거는. 떨어질 때는 고수도 손절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씩 떨어지면 그래도 손절하자 할 수 있는데 한 번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손절이고 현금하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올라올 때 현금화를 미리 해놓고 기다리는 게 제일 좋다라고 강조하는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외치던 가운데서도 제일 고점에 사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시청자님께 한마디 조언을 좀 이렇게 드린다면요. 주식은 홈쇼핑이 아니에요. 홈쇼핑은 집에서 우리 TV 보다 보면 좋다 하는 거 있으면 저거 맛있겠다고 시켜보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은요, 저 좋다니까 한번 사봐야 되겠다 했을 때 그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투자는 미래에 대한 결과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절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는 이렇게 너무 막무가내로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뭐 지식도 뭔가 기술도 이렇게 많이 없으신 상태에서 한다 생각이 많이 들기 그리고 때문에. 나이도 많고. 그게 근데 나이 많다고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나이가 이렇게 조금 연세가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투자를 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도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부모 세대 때부터 투자를 배웠어야 되는데 배우질 못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금 시청자님도 누군가는 또 부모님이 되실 텐데 자녀에게 투자를 알려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또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자녀는 또 투자를 안 해요. 그렇게.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좀 현실이거든요. 아니 우리 아들은 피땀 흘려서 벌어야지 내 돈이지 그런 거 하면은 못 쓴다고 그래갖고 뭐 아들 몰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부모님께 투자에 대한 이치를 제대로 많이 못 배웠기 때문이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피땀 흘려서 취업해서 저축해서 집 사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렇게 배웠는데 투자 자산이 얼마나 작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돈이 그냥 뺏겨버리는 거야. 도와주세요. 이거를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주식은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건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지금 일시적으로 임시 방편을 드릴 건데 결국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모른다고 한다면 돈을 차라리 지키셔가지고 그 돈으로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하게 보관을 하거나 자녀와 함께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조언입니다. 일단 MC넥스도 29,000원 무너지게 되면 손실이 나더라도 손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9,000원이 무너지면은 아프지만은 손절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은 32,000원 정도까지나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 34,00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 줄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반등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29,000원 손절 라인 잘 지키셔가지고 무너질 때 손절하시고 주식을 다음번에 또 이렇게 바로 TV 보면서 사시는 것보다는 자녀분하고 조금 더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좀 올바른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설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9,000원 무너지면 바로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가격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홈쇼핑이 아니다라는 비유에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파워넷. 네, 파워넷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330원에 15%예. 네, 5,330원에 15%.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요번에 급등할 때 네. 반은 팔고 지금 반은 못 팔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네. 대체해야 되는가 싶었어요. 네, 나머지 비중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파워넷을 5,33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5%, 반은 매도를 하시고 남겨놓으셨는데 이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제 방송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현금화를 외쳤던 사람이고 투자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시청자들을 위해서 진심을 담아서 욕까지 다 들어먹으면서 이야기했던 입장으로서 요즘 오늘 상담 들어온 거 보면 정말 섭섭하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속이 쓰려요. 좀 이렇게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맨날 당해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이라는 건요, 우리 돈을 뺏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 돈을 뺏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고가에 사서 내려갈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고 추가 매수 잘못하거나 이렇게 잘못된 실수를 계속 연발하게 되면은 내 계좌에 있는 돈이 결국엔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경각심을 좀 가지자라는 이야기를 항상 해드리는데 요즘 들어서 또 이제 또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참 슬프네요. 좀 씁쓸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파워넷이라는 기업은요, 반등 나올 수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당장에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관련주로 엮여 있기도 하고 역시 테슬라 관련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할 수 있는 테마주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도 역시 전기차 관련주가 조금 움직일 때 슈팅이 나오려고 했지만 시장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시장 빠질 땐 당연히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것이 맞고요. 내려갈 때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가 많이 없었다라는 것은요, 결국 그냥 자연스럽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은 매도하신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반은 매도했기 때문에 아래쪽에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장이 일단 저점을 잡을지 안 잡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가 저는 변동이 조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변동 속에서 바닥을 잡게 된다면은 다시 상승해서 5,3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변동 속에서 만약에 바닥을 잡지 못하게 된다면은 저는 3,000원, 2,000원 다시 또 한번 크게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추가 매수는 섣부르다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장을 보면서 제가 또 뭐 방송은 또 계속 나오니까 힌트를 찾으셔가지고 아니면 또 강연에 또 오시고 하셔서 힌트를 찾으셔가지고 시장 저점에 대한 힌트를 드릴 때 그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아니다. 혹시나 바닥을 잡는다고 한다면 4,5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한번 하셔가지고 올라올 때 5,500원에 매도하신다면 또 한번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시장이 지금 그대로 또 패닉 장세가 이루어지면서 또 다시 한번 패닉셀이 일어나게 되면은 저는 이거 전저점 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00원 이하로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그냥 기회로 삼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기차 관련해서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추가 매수 지금은 섣부르고 시장 저점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500원 이하에서 매수해서 5,000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방법 일단 추천을 드렸고 저점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하나제약이요. 25,600원에 샀는데 네네. 혹시 28,000원까지는 갈 수가 있는지 아니면 아무튼 여쭤보는 중입니다. 네네, 이거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0%예요. 네, 25,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28,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하나제약을 25,600원에 매수하셨는데 28,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28,000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신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해드려요. 그 뭐 어디까지 갈까 안 갈까 이거는 그 누구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이 보시기에 저는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그래서 보니까 힘이 좀 있어 보이는데. 제가 힘이 좀 있어 보이니까 좀 오래 살까요? 수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예? 제 나이가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 것처럼 보이세요? 아 그런데요, 내가 이거 사전에 이거 주식을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이거 우리 말씀하시는 상황을 모르겠는데 참 굉장히 인상이 아주 다정다감하고 아주 참 멋있어요. 참 잘생기신 분입니다. 네. 갑자기 뭐 다른 이야기 나왔는데. 그리고 또 우리 손님들한테 우리 묻는 사람들한테 참 아주 상세하게 잘 아주 답변을 잘해줘서 참 아까운 인물이라는 봅니다. 난 이제. 그래서 감사합니다. 실사가 이거 하나제약 이거 잠깐만 많이 하다가 25,600원까지 좀 넘어가지 않을까. 너무 기다려서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고 28,000원까지 욕심을 내는데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좀 올라갈 수 있을런지 여쭤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제가 질문 드린 거에 대한 답변을 하나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뭐 일단 칭찬해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는데 칭찬했다고 제가 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해야 될 말은 꼭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결국 지금 28,000원까지 올라간다 안 간다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 거는 우리가 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도를 하실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요. 매도가를 어디까지 간다라고 정해놓으면요. 거기까지 안 가게 되면 매도를 못 하게 돼요. 그래서 28,000원까지 가야지라고 하면 27,900원까지 갔을 때 매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어떻게 할까라는 전략을 짤 때는요. 수익이 나냐 안 나냐 정도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수익률 한 5%부터 분할 매도를 해서 그냥 내 기준에 따라서 매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만약에 28,000원까지라고 한다면은 스스로가 28,000원까지 정했다라고 한다면 남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이 28,000원이 아니면 매도를 절대 하지 않겠어 라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조언을 드리고요. 지금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28,000원까지 가든 안 가든 간에 비싸게 사신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얘는 22,000원대에서 이렇게 머물렀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데 25,600원에 매수하셨다라는 것은 비싸게 매수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2,000원대에서 우리가 매수를 됐어야지 28,000원까지 가든 25,000원까지 가든 수익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때 역시 지금 고가에 사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하나제약이 실적이 잘 나오는 제약 바이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른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을 때 코로나 냄새가 많이 안 묻었다라는 것도 이후에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제약 바이오 분위기 좋기 때문에 보유를 일단 해봐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중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이 저점을 잡고 올라오게 된다면요, 향후 1주에서 2주 이내에 본전에서 26,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절반 정도 매도 의견을 드릴 거고요. 이번에 빠지게 된다면은 이번에도 다시 또 이렇게 물려서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빠질 때 그냥 바로 다 정리하셔가지고 22,000원이나 그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제약 보유하셔도 되는데 이제 매수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비중은 줄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본전에서 한 26,000원 정도 왔을 때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빠질 때는 정리하신 다음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인프라웨어고요. 네. 매수가는 2,890원에 15%거든요. 네, 2,890원에 15%요? 네, 이 문현진 멘토님께서 네. 3월 25일 날 이제 상담을 해주셨는데, 네. 1,700원 올라오면은 다시 전화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멘토님 나오시기만 기다렸어요. 오늘 딱 1,700원까지 왔는데 오셔가지고 전화 잘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인프라웨어 1,700원대 와서 다시 한번 전화 주셨다고 합니다. 네. 일단 3월 달에
사실 뭐 많은 전문가들이 사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저는 무조건 사야 된다.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고 와서 사야 되는 시기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릴 때 이렇게 시장 반등이 나올 거니까 올라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때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1,700원 올라오면은 다시 전화 달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멘토님 많이 기다렸어요. 맞아요. 지금 1,700원까지 네,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때요? 막 세게 가나요? 여기서 못 가나요? 예, 그래서 1,700원 저번에 올라오길래 한 5% 매도를 했는데 매도했어요?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가네요. 그죠?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오니까는 더 못 가고 막 빌빌거리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전에 또 말씀하시기를 1,700원 올라가면은 2,600원, 2,500원, 3,000원까지 가겠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잘 보세요. 그때는 이 저점에 있을 때였잖아요. 근데 1,700원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호재가 있을 것이고 뭔가 힘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인프라웨어가 지금 뭐 언택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주로 엮이고 지금은 여러 뭐 지금 4차 산업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시장이 좋으니까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얘가 지금 재료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재료가 없다면 더 가기 힘들고 그리고 시장이 지금 벌써 무너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시장 상승세가 꺾였다라는 말은 얘도 지금 여기서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 때 예측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내가 예상한 길은 앞으로 변호사가 돼야지라고 했는데 딴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얘는 말을 잘하니까 변호사 되겠다라고 뭐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는 뭐 가수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연예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얘가 1,700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근데 1,700원까지 왔을 때 힘만 좋고 재료만 좋으면은 3,000원까지도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재료가 없고 힘이 없으니까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문현진이가 1,700원까지 가면 3,000원까지 간댔어. 이게 아니라 제가 예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는 뭐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실력이 좀 있으면 예측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더 갈지 안 갈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힘들다. 그래서 매도 조금 잘하셨고요. 이번에 혹시나 1,600원이 무너질 때 있잖아요. 1,600원이 무너질 때는 그냥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은 아니고요. 적자가 나고 있어가지고 흑자 전환 이야기가 좀 필요하고 지금 당장에 오늘이라도 다 매도하는 그러지 마시고요. 예언가가 아니라니까요. 1,600원 있죠?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1,600원이 무너지게 되면 손절하시는 게 낫고 1,600원이 안 무너지면 일단 들고 가셔보시는 게 나아요. 혹시나 재료가 또 후속타 재료가 남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장이 안 무너지고 지금 금요일까지 또 상승해주면서 또 상승세 이어가게 되면은 얘가 한 2,500원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켜보면서 대응을 잘해줘야 되는 때예요. 우리 요리도 할 때 물이 끓을 때가 있고 물이 안 끓을 때가 있죠. 라면 끓일 때 보면은 물만 넣고 있을 때 뭐 엄마 지금 가가지고 라면 넣을까 하면은 아니 찬물인데 넣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보면서 천천히 지켜보면서 대응하자. 1,600원 손절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600원이 무너지면 손절을 하시고요. 안 무너지면 조금 더 가져가시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시장 흐름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ICD입니다. ICD는 16,8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16,800원이면은 정말 사선 안 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손절하기 너무 늦었죠. 그래서 뭐 당장은 솔직히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이 무너지면서 한 번 더 기회, 지난 3월과 같은 기회를 한 번 더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 이제 뭐 저희 회원들하고는 정말 축가를 불렀어요. 완전히 와 난리 났다, 떨어진다, 아싸 이랬는데 지금 속으로 많이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많은 시청자들은 또 괴로워하고 계실 거거든요. 현금화한 사람들은 즐겁고 안 한 사람들은 지금 괴로운데 지금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저는 무너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8,000원까지 내려가면 추가 매수 기회가 생긴다 생각이 드니까요. 손절, 추가 매수 둘 다 하지 말고 지금은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관망 의견 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매수가가 46만 4,960원의 비중이 7%이신데 정말 몇 년 동안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46만 9천원의 포스코면요. 이거는 자녀한테 물려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46만 원에 사서 지금 18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소형주도 아니고 장기 투자해야 되는 대형주인데다가 당장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유가 있으실 때마다 현금 여유가 다른 데서 돈을 벌거나 수익을 냈을 때 여유 있을 때마다 20만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그냥 뭐 6개월에 한 번씩이든 1년에 한 번씩이든 조금씩 모아서 자녀에게 물려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냉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LF입니다. LF는 19,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0%라고 하십니다. 이분도 대응 전략 좀 알려주세요라고 주셨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19,300원에 매수하셨다는 것은요. 이것도 사실은 뭐 좋은 상황은 아니죠. 지금 당장에 보더라도 매수가가 워낙 높으시고요. 많이 떨어졌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항상 이렇게 재물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 다행인 건 재무제표가 나쁘지 않아요. 실적이 그대로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이 회사가 뭐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인가라고 본다면요. 지금 보면은 뭐 닥스, 아메스트로 다들 들어보신 거예요. 그죠? 마에스트로, 헤지스, 라푸마. 네, 라푸마인데 뭐 이런 옷들을 판다라고 했을 때 이 옷은 꾸준히 팔릴 수는 있지만 호재라든가 특정 어떤 상승세 나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중이 50%라서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시간을 최소 경제가 회복될 때 한 22년에서 한 3년 정도는 가야 된다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시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LF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저희의 케미를 칭찬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난주 댓글 때 너무 감사했던 게 하늘 아래 증권 방송 중 이데일리 주챔쇼와 문멘토님 그리고 도원 앵커님의 케미가 제일 좋네요. 이런 감동적인 댓글이 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별로 케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은가 봐요. 이 정도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내일도 계속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상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